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요, ITQ 한글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마지막 세 번째 장이고요. 글자를 이렇게 문제처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제목, 그죠? 제목에 덧말, 그리고 책갈피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단 첫 글자 장식에 그림 넣기, 그리고 각주, 그죠? 그리고 문단 번호 모양, 그리고 표, 그죠? 그리고 아래 제목,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 꼬릿말로 넣고 쪽번호, 머릿말, 쪽번호. 자, 이런 형태의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글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글을 먼저 빨리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전체 점수는 200점 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저희가 글은 제가 이렇게 입력을 미리 조금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표 부분 있죠. 표 부분은 조금 같이 입력을 해보려고 표 양식만 조금 만들어 놨어요. 자, 표 부분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좁은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줄이 없죠. 합쳐진 공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칸을 조금 당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순위가 있네요. 1, 2, 3, 2, 3, 4, 이렇게 되겠죠. 순위. ICT 수용 능력. 대소문자. ICT 수용 능력. 대소문자 9번에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 홍콩, 스웨덴, 일본. 홍콩, 스웨덴, 일본. 자, 이런 식으로 글을 먼저 입력해 주셔야 돼요. 유연한 근무 방식. 유연한 근무 방식. 자, 그리고 네덜란드, 뉴질랜드, 그리고 스위스, 에스토니아, 이렇게 되겠죠. 디지털 기술. 자, 그리고 핀란드, 스웨덴. 자, 그리고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같죠? 그리고 아이슬란드. 그죠? 자, 이게 미국이 있어요. 미국은 뭐 앞에다 여기다 치셔도 되고 여기 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앞에다 칠게요. 미국. 자, 그리고 디지털 법적 프레임워크. 디지털 법적 프레임워크 넘어가죠. 워크 넘어가죠. 일단 놔두세요. 미국, 룩셈부르크, 부르크네요. 부르크가 아니고 부르크. 맞죠? 부르크. 부르크군요. 부르크. 싱가포르. 오타가 나면 감점이니까 아랍에미리트. 그죠? 말레이시아. 오타 안 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자, 여기서 한 칸을 줄을 당겨야 되잖아요. 양쪽 화살표로 이렇게 당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렇게 당기셔도 돼요. 이렇게 당기셔도 되고 그리고 F5키가 있어요. 키보드에는 F5를 한 번만 딱 누르시면 여기 회색 구슬이 되죠. 회색 구슬이 되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원하는 칸에 오셔서 이 검정색일 때 항상 오른쪽 선과 아래선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키보드로 Alt키를 누른 채로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당겨져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방향키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만큼 줄여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간격이 거의 같은 것 같죠. 근데 저기 여기 넓고 또 여기는 두 줄이고 안 맞죠. 이럴 땐 범위를 잡아서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로 당겨서 잡을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조금 전처럼 F 한번 눌러서 Alt키로 이렇게 당길 수도 있어요. 그죠? 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간격이 모두 같게 만들려면 좀 빠르게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범위를 다 잡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셀에 너비를 갖게 라는 게 있죠. 여기 너비를 갖게를 눌러주시면 같아졌죠. 범위 잡은 간격들이 모두 같아졌다라는 거죠. 빠르게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미국이 합쳐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합쳐진 거 있죠. 합쳐진 건 범위 잡고
마우스 오른쪽 합치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합치기 아니면 이렇게 해서 영어로 M 누르셔도 돼요. 영어 M이 합치는 명령어입니다. M 하면 합쳐지죠.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가 편하신 분들은 마우스로, 단축키가 편하신 분들은 단축키로 합치시면 돼요. 자, 이제 글자에 대한 입력을 다 됐어요. 그죠?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바꾸는 연습을 할게요. 자, 먼저 제목인데요. 굴림의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이다. 그죠? 예, 그러면 범위를 잡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Alt L. Alt L 해서 굴림. 자, 그리고 18이었죠? 18. 그리고 진하게가 여기 앞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죠? 여기 진하게. 예, 글씨체 크기.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진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설정.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하시면 되죠? 가운데 정렬. 누르시면 되죠? 가운데. 자, 그렇게 하시면 다 됐죠? 예, 모양이 비슷한가요? 예, 비슷해졌죠. 자, 지금 범위가 잡혀 있잖아요. 범위가 잡히는 상태에서 덧말을 넣고요. 예, 덧말 넣고 책갈피는 여기 앞에다 커서 넣고 넣을게요. 덧말은 범위가 이대로 잡힌 상태에서 하세요. 입력에 예, 덧말. 덧말. 자, 덧말. 글자가 안 보였어요. 덧말. 여기 덧말. 그죠? 예, 덧말. 자, 덧말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이때 여기 밑에 칸에 덧말에 문제에 제시된 디지털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 정책. 띄어쓰기 정확히 해주시고 입력하시고 위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넣기만 눌러주시면 위로 나와요. 넣기. 이렇게. 블록 해지가 됐다. 그죠? 괜찮아요. 자, 커서 앞에 두세요. 커서 앞에 두시고 하나 더 있어요. 덧말 말고. 뭐가 있냐면 책갈피라는 게 있죠. 책갈피도 커서 두시고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입력할 거잖아요. 조금 전에 덧말 넣었죠. 덧말 다음에 다음 단칸이죠. 덧말 다음에 책갈피라는 게 있습니다. 책갈피를 누르면 책갈피 이름을 입력하고 넣기 하시면 돼요. 이때 책갈피 이름은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그죠? 데이터. 여기다가 데이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넣기. 보이진 않지만 들어와 있어요. 잘 들어갔나, 책갈피가 있나 확인하고 싶을 땐 보기 누르시면 보기에 조판부호라고 있어요. 그죠? 조판부 체크를 살짝 하면 책갈피 있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책갈피에서 따닥 앞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름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갈피가 있네 라는 걸 확인하시고 조판부호를 한 번 더 체크를 빼면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조판부호는 숨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 숨겨져 있는 그러한 어떤 부호들을 보여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은 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거예요. 코로나 여기 부분인데요. 코로나 포자가 커져 있죠. 두 줄로. 자, 여기는 자, 제일 주의하실 점은 뭐냐, 이게 여기를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서식에서 여기를 쓸 거예요. 여기가 문단 첫 글자 장식이에요. 그죠? 첫 글자 장식 눌러져요 지금은. 근데 여기를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비활성화가 되죠.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범위 잡지 마시고 아무 때나 있어도 돼요. 여기 줄 안에 아무 때나 있으셔도 되고, 입력할 때 보시면 어때요? 여기 엔터 기호 없죠? 엔터 기호 없죠?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는 여기 기호이죠. 엔터 기호. 문단부호. 여기서 엔터 딱 치고 넘어가시고, 딱 치고 넘어가면 이 5줄이 한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단 쪽에 아무 때나 커서를 두셔야 돼요. 범위를 잡으시면 비활성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맨 앞에 두고 주로 하는데 아무 때나 있어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그리고 문단 첫 글자 장식. 서식이 있죠. 그죠? 문단 첫 글자 장식 눌러주시고요. 이때 이제 여기가 2줄, 여기는 3줄, 여기는 4줄 이렇게 됩니다. 2줄을 누를게요. 2줄이었죠. 모양이. 그죠? 2줄을 누르시고, 그리고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인데 궁서의 면색 노랑이 있잖아요. 거기를 같이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궁서, 그리고 면색 노랑이 안 보여요. 눌러서 오피스 노랑 보이시죠? 노랑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간단하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해결했습니다.
자, 쭉 가시다가요. 이런 한자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한자. 그죠? 한자는 입력할 때 선도라고 되어 있는데 쭉 가시다가 선도 보이시죠? 그럼 바로 입력하세요. 입력할 때 선도 한자키 눌러서 키보드에 한자키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림 넣기 하죠. 그림. 그죠? 그림 4번인데 자르기를 이용해야 되고요. 왼쪽 여백도 있고 크기가 있어요. 자, 그림은 커서 아무 때나 있어도 돼요. 자, 입력에 그림 보이시죠? 입력에 그림을 누르세요. 그럼 위치를 이제 잡으셔야 되죠. 내문서에 어디요? ITQ. 항상 동일한 자리에 있어요. ITQ. 여기 픽처. 여기서 그림사라 그랬어요. 그림사에 여기 손 모양 있죠. 여기만 쓸 건데 통째로 들어옵니다. 6개 그림이 하나짜리예요. 여기도 하나짜리고. 그래서 그림사를 누르고 넣기 또는 그림사에서 더블 클릭. 자, 마우스가 이렇게 가는 더하기 표시가 되죠. 이때 여기 공간에 맞춰서 대략 그리세요. 조금 크게 그리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자를 거니까 아무 때나 놔도 돼요. 크게 자르는 거 좋아요. 됐죠? 자, 이때 그림이 선택되어 있으면 위에 자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그림이죠? 여기에요. 자르기 누르시면 이렇게 자르기 모양이 나오죠? 이때 자르기 모양에서 이 손을 제외한 여기를 눌러서 쭉 끌어서 이렇게 끌어서 놓으면 여기만 잘리죠. 자, 그리고 얘를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다 놓고 자, 빈 곳에 놓으면 자르기도 이제 해지가 됩니다. 자, 이때 그림에서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줄게요. 크기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 40에 35 그죠? 40에 35 40, 35 크기 고정 하시는 게 좋겠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뭐가 있느냐? 바깥 여백이 2mm가 있어요. 바깥 왼쪽 여백이 2mm. 그러면 여백이 여기 있어요. 여백. 기본 옆에 여백. 여백에 바깥 여백. 왼쪽만 2. 나머지는 0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1, 2. 이렇게 2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설정합니다. 설정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당겨서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글자를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자가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 하로, 개표, 을제. 이게 맞춰야 돼요. 여기는 상관이 없네요. 그죠? 하로, 개표, 을제. 자, 맞게끔 마우스로 당기셔도 되고요. 그리고 방향키로. 그죠? 방향키로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근데 하로, 개표, 을제 맞죠? 이렇게 맞아지면 돼요. 그래서 방향키로 왔다 갔다 당겨주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당기셔도 되고요. 자, 갖다 줬고요. 자, 그리고 인공합해 보면 떨어져 있죠. 여기는 스페이스바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자, 됐고. 자, 그다음에 각주의 방식을이죠. 방식을 그죠? 식자 뒤에 이렇게 커서 그죠? 식자 뒤에 정확하게 커서를 두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각주는 역시 입력합니다. 입력의 각주. 자, 각주가 뭐냐? 페이지의 하단 설명이죠. 하단 부연 설명. 각주를 누르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그 해당 페이지 아래 부연 설명하는 게 각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아트 내려볼게요. 이제 문제 여기를 보셔야 되겠죠. 아, 대중들의 참여로 여기 글자를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대중들의 참여로 해결책을 얻는 방법. 해결책을 얻는 방법.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동그라미 가라는 거랑 각주 구분선이 있어요. 구분선 O, 모양이 가. 우리는 1이잖아요. 그죠? 가짜로 바꿔야 돼요. 이때 어디냐면 빠져나오지 마시고 여기. 이 상태에서 보시면 항상 여기 보이실 거예요. 각주 모양 고치기가. 여기를 누릅니다. 또 모양이 나오겠죠. 동그라미 가. 그죠? 동그라미 가. 그리고 구분선 O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선 O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확인만 해주시고 설정. 동그라미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가 같아졌죠. 자, 그리고 다시 문제로 올라가 볼까요? 자, 문제로 올라가 보시면 방식, 식과 을 사이에 동그라미가 그죠? 그러면 식과 을 사이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제대로 됐습니다. 이제 자, 답 여기죠? 여기
여기 제목, 여기 제목. 요거 두 개를 먼저 바꿉니다. 자, 도둠의 18 하얀색이네요. 근데 한꺼번에 안 돼요. 크기 바꾸고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자, 도둠의 18만 먼저 하세요. 특수문자 넣고 할까요? 특수문자 넣고 하는 게 낫겠다, 그죠? 특수문자 넣고, 예, 바꿀게요. 그럼 D자 앞에 커서 넣고, 예, 여기는 컨트롤 키 누르고 F10번 키예요. 제일 위에 줄에 있어요. F10번. 이렇게. 컨트롤 F10. 문자표가 넣는 단축키, 예, 컨트롤 누르시고 F10번 키입니다. 10번. 네,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때 한글 문자표 이렇게 누르세요. HH 한글 문자표 누르면 정각기호 일반인데 여기 항상 이 자리로 오시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 물론 더 있어요. 항상 문자표에서 찾으시면 좋고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정각기호 일반. 정각기호 일반에 오면 좀 내려보시면 여기 다 있어요. 예, 많죠. 여기 크로바 이거 있죠. 여기 잠깐 띄워주세요. 그러면 거의 항상 이 아래쪽 제목에도 똑같은 기호가 들어가요. 여기도 컨트롤 F10 커서만 두시고 그러면 눌렀던 게 그대로 떠서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띄워주시고 빠르죠. 그래서 동시에 같이 하시는 게 좋다. 자, 이제 크기를 도둠의 18로 해봅시다. 자, 범위를 쭉 다 잡으시고요. Alt L 도둠 그죠? 그리고 18. 자, 하시고 설정 키우세요. 일단 키우세요. 일단 키우고 여기만 흰색이잖아. 여기는 흰색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뭐겠어요? 음영색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하얀색과 음영은 여기는 해당이 없다는 거죠. 여기는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여기만 범위를 찾고 음영과 하얀색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위를 다시 잡아야죠. 다시. 예. 크기 외에 다시 잡고 다시 Alt L. Alt L. 글자색 하얀. 음영색 파랑. 예. Alt L에서 하면 빠르게 되겠죠. 예. 바깥에 음영색 넣기가 어렵잖아요. 예. 여기서 Alt L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글자 모양 설정. 됐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편하게 제목 바꾸고 아래쪽 제목 같이 먼저 바꾼다 그랬죠? 역시 도둠의 18 하고 또 가요. 왜냐면 여기 밑줄이 없죠. 그죠? 예, 밑줄 강조점 없죠. 따라서 여기는 다 따라합니다. 도둠의 18 가볼게요. 여기도 Alt L 도둠 그리고 18 18이 없어요. 그죠? 됐죠? 예, 직접 숫자를 입력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문제 밑줄인데 밑줄은 여기 다 돼 있어요. 밑줄은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강조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여기 위에 있는 글자 위에 거거든요. 강조점이. 근데 또 강조점이 또 여기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밑줄 따로 강조점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줄 먼저 해볼게요. 밑줄은 범위 잡으시고 밑줄 위에 있죠? 예, 진하게 기울임 밑줄 여기죠. 그죠? 예, 세 번째 거 밑줄. 그리고 강조점은 여기랑 지수랑 그죠? 여기서 Alt L 강조점은 확장했어요. 넘어오셔야 돼요. 확장이 여기 강조점. 여기 누르면 모양이 나오고요. V자면 V자 골라주시면 돼요. 나왔죠? 예. V자 맞죠? 지수에 한 번 더 하죠. 지수만 범위 잡고 Alt L 그죠? 강조점 V자 설정.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목들을 먼저 했죠. 그죠? 자, 그리고 문단 번호 모양인데요. 예, 여기 대문자 I 점 그죠? 로마자죠. 로마자 1번 2번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 하이는 대문자 AB인데 점이 다 붙다. 점이 있다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범위를 잡고 다 잡으세요. 마우스 오른쪽 문단 번호 모양이에요. 문단 번호 모양. 자, 여기에 로마자로 1A 여기네요. 이 모양이죠. 로마자로 1, 2, 3, 4 대문자로 ABCD 없으면 아무거나 누르고 가요. 첫 번째 거 누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안 쓰니까. 우리는 이 위에 두 개만 쓰면 되거든요. 위에 두 개 중에 여기가 가장 지금 같은 모양이고 같은 모양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거 누르고 가면 돼요. 네, 왜 첫 번째 거 누르고 가냐면 첫 번째 거 누르고 사용자 정의 갈 거예요. 우리는 이 모양이 맞으니까 이 모양 누르고 일로 갈 거예요. 여기 꼭 가셔야 돼. 꼭. 요거만 누르고 설정 이거 하면 안 돼요.
여기 와야 돼요. 그래서 누르고 사용자 정의. 자, 이때 1점. 근데 1점이 이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이 나와요. 로마자 1, 2, 3, 4가 맞죠? 맞고요. 모양 역시 다른 경우는 눌러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1수준. 1수준이 여기에요. 여기가 1수준. 여기가 1수준. 그리고 2수준. 2수준은 여기가 2수준이죠. 여기 A, B가 2수준. 그죠? 자, 지금 저희는 1수준 하고 있죠. 1수준은 오른쪽 정렬에 20. 여기를 가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1수준, 1수준. 1수준 오른쪽에 20. 요거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오른쪽에 20 이렇게 하는 거죠. 자, 2수준. 2수준 눌러보시면 2수준이 2자는 의미고요. 모양은 ABC로 나온다. 모양 다르면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 점이 있죠. 2자 뒤에. 1자 뒤에도 점이 있죠. 점 없으면 이 점을 이렇게 지워주면 점이 안 나옵니다. 알겠죠? 점이 나오죠. 여기에 점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할 거예요. 지워보세요. 없었다 나왔다 할 겁니다. 자, 2수준은 1수준은 오른쪽 20, 2수준은 오른쪽 30이죠. 2수준은 오른쪽 30이죠. 그죠? 따라서 여기를 오른쪽에 30.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 바뀌었어요. 자, 근데 이제 모두 현재 1수준이에요. 모두 1수준이고, 그러면 여기 두 줄과 여기 두 줄. 2수준이죠. 수준을 내려주셔야 돼요. 한 단계 우측으로. 내리는 건 서식에 있어요. 서식의 맨 우측에. 이건 수준 올리기, 여기는 수준 내리기. 우리는 아래쪽으로 내려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내릴게요. 이렇게. 자, 이때 여기 이 앞에 있는 문자는 범위가 안 잡혀요. 여기서부터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죠. 보세요. 안 잡히죠. 안 잡혀요. 여기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여기 두 줄. 이렇게만 잡아도 돼요. 이렇게만 잡아도 돼요. 어차피 이 두 줄 할 거야. 아니면 한 줄 한 줄 하셔도 돼요. 한 줄에 내리기, 한 줄에 내리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A, B 바뀌죠. 얘네들이 내려가면 얘는 2자, 3, 4자 바뀌죠. 그죠? 근데 한 번에 하시라고 이렇게 여기 두 줄을 수준 서식에서 내리기 여기 누르죠. 내리기. 그럼 어떻게 돼요? 로마자 1AB, 2AB 다 바뀌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조금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줄간격 180까지 해주셔야 끝이 납니다. 줄간격 180은 다 범위 잡으시고요. 여기가 줄간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18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 됐습니다. 자, 이제 표죠. 전체 가운데 정렬이고요. 표는 어디요? 굴림의 10 가운데 정렬. 보이시죠? 해볼게요. 자, 표 전체 잡으시고 Alt L 기본에 굴림의 10 맞아요. 설정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셀 배경인데 첫 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첫 줄 셀 배경 가로 유형이 가로 수평 그죠? 하얀색에 시작해서 끝색은 노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우리 표에서 색상 넣는 거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여기 범위를 잡으시고 C 누르면 색상 나오는데 그냥 색상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라데이션의 수평이었죠. 수평이었고요. 그리고 시작색 흰색이고 끝색이 노랑 맞나요? 시작색이 하양 흰색이고 끝색이 노랑 수평 맞죠? 유형은 가로 그래서 수평 그리고 끝색은 노랑 이렇게 그러면 모양이 비슷해졌죠. 여기 모양 무슨 미리 보기가 되고 있어요. 어때요? 밑은 노란색이 진하고 위는 하얗고 그죠? 이 모양 맞죠? 그래서 그라데이션에 수평하시면 돼요. 자, 설정 볼까요? 어때요? 비슷해졌죠? 네. 자, 그리고 말은 없지만 선 모양이 보이죠? 자, 선 모양. 자, 여기는 없어요. 좌우는 없어요. 그리고 위아래는 두 줄. 그리고 여기 노란색 밑에도 두 줄. 요거 하시면 되죠. 자, 범위를 다 잡으시고. L이죠, L. 표에서는 라인, L. 선 없어요. 어디가? 왼쪽, 오른쪽이. 여기랑, 그죠? 설정. 없죠? 자, 다시 잡아요. L. 두 줄이야. 어디 가요? 위랑 아래랑. 여기랑, 그죠? 여기랑, 설정. 됐죠? 자, 한 줄만 더 잡을게요. 노란 데만 잡으세요. 이제 아래줄 놓으면 되죠? L.
그죠? L 누른 다음에 두 줄짜리 아래. 여기 아래죠, 아래. 설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공간이 좀 남아요. 범위를 다 잡아서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로 가는 방향키 한 번, 두 번, 한 세 번 하셔도 되고, 한 두세 번 정도 하시면 돼요. 예, 여기는 지금 문제처럼 이렇게. 예, 그죠? 너무 넓은 것 같아? 그러면 두 번만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한 두 번 정도 하시면 돼요. 두세 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궁서 24 진하게 오른쪽 정렬인데요. 장평도 있네요. 궁서 24 진하게 장평이 105네요. 자, 범위 잡고 Alt 궁서 24 진하게, 그죠? 장평 105. 자, 궁서 24 진하게 장평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설정. 오른쪽 정렬은 나와서 하셔야 돼요. 나와서 오른쪽 정렬. 자, 다 됐고요. 자, 아래쪽에 쪽번호, 위쪽에 머릿말인데 요거 먼저 할게요. 쪽번호를 4번이 나오게 돼요. 쪽번호 몇 개인데 4로 시작이 되어 있죠. 4번이 나오게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커서 요 정도 둘게요. 자, 여기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쪽에 뭐가 있어요? 쪽 번호 매기기 있죠. 쪽 번호 매기기에서 위치를 여기서 잡으시고요. 여기 쓰지 마세요. 예, 여기 쓰시는 거예요. 번호 위치. 근데 보통 오른쪽 아래에 있죠.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인데 여기에요. 줄표 넣기. 없죠, 줄표. 없으면 빼고 있으면 놔두고. 지금 없어요. 모양이 동그라미니까 모양을, 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모양 중에 동그라미인데 시작 번호가 있어요. 시작 번호. 자, 여기가 이 시작 번호를 4자로 맞추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4라고 했을 때 여기가 4라고 나오냐? 안 그래요. 여기가 3장이잖아요. 종이가 지금 세 번째 장이잖아요. 그래서 1, 2번, 3, 4번 우리가 여기서 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4라고 넣으면 여기가 4, 5, 여기 6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는 동그라미 4가 문제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2, 3,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시작 번호를 2로 하시면 4가 나올 거예요. 그죠? 예, 넣기. 내려가 보죠. 4가 나오죠. 예, 그래서 시작 번호를 4가 되게끔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두 번째 방법은 다시 해볼게요. 자, 보기에 조판부. 여기에 쪽 번호 들어간 게 안 보이네요. 네, 그림 있고 덧말 있고 다 있는데 저기 위로 올라갔나 본데요. 저기 여기 세 쪽 번호 있죠, 그죠? 여기에요. 이 번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를 지울게요. 조판부 다시 맨 밑에 내립니다. 자, 조건 사라졌죠? 자, 닦아서 아무 때나 놓고요. 다시 갈게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번엔. 쪽 번호 매기기. 그리고 줄표 모양 보고 위치 보고 모양만 주세요. 모양만. 그리고 이거 안 쓰는 거예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넣기 하면 여기 몇 번이 나오냐면 1, 2, 3, 3번 나오겠죠? 3번 나오겠죠? 3번 나와요. 왜냐면 세 번째 장이니까. 얘를 4번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쪽에 뭐가 있냐면 세 번으로 시작이 쪽번호 매기기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죠. 세 번으로 시작 눌러요. 그래놓고 여기 쪽번호를 커서를 저희가 여기 뒀기 때문에 쪽번호 세 번으로 시작해서 여기를 4번 해주세요. 이렇게 4번 되죠. 자, 이렇게 해도 바뀌어요. 커서 있는 쪽을 4번 하겠다. 크기가 세 쪽 번호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편한 거 쓰시고요. 저는 두 번째 방법이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이렇게 2, 3, 4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모양과 크기와 위치만 해서 입력하고 세 번으로 몇 번 하면 편해요. 왜냐면 4번이면 4번인데 그죠? 그냥 여기서는 몇 번 해야 돼? 2번, 3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세 번으로 바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머릿말 해볼게요. 머릿말도 어디 있냐면 쪽에 있어요. 쪽에 머릿말 보이시죠? 머릿말. 자, 머릿말 누르시면 머릿말 꼬릿말 점점점 누르시고, 자, 여기에 머릿말이에요. 머릿말이고 양쪽 하시면 돼요. 그대로 만들기 맞죠? 여기에 글자 뭐예요? 현재 올려보시면 데이터 띄우고 정책, 그죠? 여기 데이터 정책. 근데 여기가 머릿말인데 도둠10 오른쪽 정렬, 범위 잡고 Alt L 도둠, 그죠? 그리고 10 설정.
그리고 오른쪽 정렬. 오른쪽으로 보냈어요. 여기가 흐릿하죠. 머리말이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 보면 머리말 닫기가 있어. 닫기를 누르고 빠져나오면 예, 원래대로 되면서 머리말이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예, 빠진 거 없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그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 빠진 거 없이 다 완성을 하셨다.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ITQ 한글 전체 내용이고요. 60분 동안이에요. 60분 동안 예, 그래서 스타일, 표, 차트, 그리고 수식 넣기, 도형 그리기, 그리고 글자 입력 후에 예, 머릿말, 꼬릿말, 머릿말, 쪽번호까지 예, 여기까지 하는 게 60분 동안의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Q 한글 전체 작성법을 배워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